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새벽빛이 이민수 가족의 오래된 한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 있는 작은 고양이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특별한 가족 구성원 하나가 살고 있었다. 해솔이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캐러멜색의 아름다운 털과 반짝이는 에메랄드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해솔이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었다. 해솔이가 이민수 가족에게 온 것은 5년 전의 일이었다. 한국의 혹독한 겨울 중 이민수는 퇴근길에 작은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새끼 고양이는 캐러멜색 털과 반짝이는 에메랄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코트로 감싸 집으로 데려왔다. 다녀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지연과 8살 딸 소연이 마중 나왔을 때 민수의 코트 안에서 작은 머리가 빼꼼 나왔다. 어머, 지연은 놀라서 외쳤다. 아빠, 고양이.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처음에 해솔이. 그 이름은 소연이 벚꽃과 비슷한 색의 털에서 따온 것이다는 병적으로 가구 밑이나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민수의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연의 부드러운 마음과 지연의 인내심 있는 사랑으로 해솔이는 점차 가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해솔아, 이리 와. 소연은 매일 용기를 내어 부르며 고양이 간식을 내밀었다. 몇 주 후 해솔이는 소연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가족 모두와 친해져서 특히 소연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해솔이는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현관에서 기다렸고 소연의 무릎 위에서 그르렁거리며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해솔이의 특별함은 그 지능만이 아니었다. 이민수 가족은 곧 그녀가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공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봄날 마당에서 다친 작은 새를 발견한 해솔이는 사냥하기는커녕 그 새 곁에 앉아 마치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가족의 주의를 끌었다. 지연이 그 새를 돕기 위해 다가갔을 때 해솔이는 약간 떨어져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다. 마치 그녀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현실이 될 줄은 그들은 아직 몰랐다. 어느 여름 폭풍 우치는 밤, 갑작스러운 천둥과 번개가 이민수 가족을 덮쳤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집 안에 있는 동안 해솔이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여러 번 문 쪽으로 가서 울음소리를 냈다. 해솔아, 무슨 일이야? 소연은 걱정스럽게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폭풍이 약간 수그러들자 해솔이는 마당으로 나갈 틈을 찾았고 소연은 그 뒤를 따랐다. 해솔이는 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단풍나무를 향해 달려가 그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아빠, 엄마, 이것 봐요. 소연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울렸다. 가족이 달려가 보니 해솔이가 자신의 몸으로 작은 다람쥐 새끼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폭풍으로 떨어진 다람쥐 새끼들은 떨고 있었지만 해솔이의 따뜻한 체온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런 건 믿을 수 없어.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가족은 다람쥐 새끼들을 작은 상자에 넣고 따뜻하게 보살폈다. 해솔이는 그 상자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고 때때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다람쥐 새끼들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다람쥐 새끼들을 원래 둥지로 돌려보냈다. 해솔이는 땅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모든 다람쥐가 안전하게 돌아간 후에야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갔다. 정말 특별한 고양이네.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행운이야. 해솔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해솔이의 특별한 모성애와 다른 동물들에 대한 배려는 이민수 가족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해솔이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라고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해솔이가 미래에 얼마나 그들의 삶을 바꿀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을이 한국의 산들을 붉고 금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이민수 가족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해솔이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항상 밝고 활발했던 해솔이가 점차 조용해졌다. 그녀는 소연의 부름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 식욕도 줄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해솔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해솔아, 무슨 일이야? 소연은 고양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해솔이는 단지 작게 야옹하고 울고는 다시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수야, 해솔이의 상태가 이상해.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지연은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병이 난 것 같아. 다음 날 민수는 해솔이를 지역 수의사인 박 선생님에게 데려갔다. 어디 보자. 해솔이가 임신한 것 같네요. 박 선생은 친찰 후 미소 지으며 알려주었다. 민수는 놀랐다. 임신이요? 하지만 해솔이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고양이는 때로 매우 영리하고 몰래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박 선생은 설명했다. 아마도 주변에 길고양이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출산을 대비해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이 소식을 집에 가져왔을 때 소연은 매우 기뻐했다. 아기 고양이가 태어나요? 야호! 지연도 기쁜 듯 미소 지었지만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다. 해솔이를 잘 돌봐줘야겠구나. 가족은 해솔이를 위해 부드러운 수건과 골판지 상자로 편안한 출산 상자를 준비했다. 해솔이는 그 준비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끔 상자에 들어가 빙글빙글 돌며 잠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해솔이의 배는 점점 커져갔다. 소연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해솔이의 배에 기를 대고 새끼 고양이들의 움직임을 느끼려 했다. 해솔이는 그런 소연을 부드럽게 지켜보며 때로는 그녀의 손을 핥아주기도 했다. 분명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지연은 해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가족의 기대와 흥분은 고조되었다. 민수는 출산에 대비해 수의사의 연락처를 항상 가까이 두었고 지연은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소연은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태어날 새끼 고양이들의 이름을 생각하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밤 해솔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빠, 해솔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밤중에 소연이 민수와 지연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가족이 모이자 해솔이는 출산 상자 안에서 괴로워하며 누워 있었다. 출산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민수는 여러 번 수의사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고 지연은 해솔이 곁에 앉아 계속 격려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 해솔아. 넌 강하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해솔이는 4마리의 작은 새끼 고양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너무 작고 약했다. 첫 번째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호흡이 매우 약했다. 네 번째만이 간신히 울음소리를 냈다. 해솔이는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핥아 깨우려 했다. 특히 움직이지 않는 새끼들에게는 마치 깨우려는 듯 계속해서 핥아주었다. 그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지연은 남편의 팔을 잡고 슬픔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박 선생에게 긴급 연락을 취하고 아직 살아있는 새끼들과 함께 해솔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안타깝게도 이 새끼 고양이들은 너무 미숙해서 생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박 선생은 진찰 후 조용히 말했다. 해솔이가 아직 어린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나머지 새끼 고양이들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마지막 한 마리가 숨을 거두었을 때 해솔이는 작은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그 작은 몸에 바짝 붙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해솔이는 새끼 고양이들이 누워있던 출산 상자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빈 담요를 헤집었다. 때로는 목이 쉰 듯한 소리로 울며 마치 새끼들을 부르는 것 같았다. 해솔이가 슬퍼하는 거죠?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지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소연아. 해솔이는 지금 매우 슬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뿐이야. 그날부터 해솔이는 변해버렸다. 그녀는 이전의 밝은 고양이가 아니게 되었다. 거의 먹지도 않고 가족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거나 출산 상자 근처에서 잠을 잘 뿐이었다. 이대로는 걱정돼 어느 날 지연이 민수에게 말했다. 해솔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가족으로서 그녀를 지지해주자.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덮기 시작한 12월 중순, 이민수 가족의 생활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해솔이의 슬픔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그녀를 격려하고 특별한 음식이나 새 장난감을 주려 했지만 해솔이의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울음소리였지만 고양이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다녀왔어요. 소연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저 소리 뭐예요? 지연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에서 나왔다. 나도 방금부터 듣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거실의 해솔이 침대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해솔이의 침대 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둥글게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아마! 소연은 놀라서 소리쳤다. 강아지가 어디서 왔어요? 강아지는 매우 작았고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것 같았다. 검은색과 갈색의 털은 저먼 셰퍼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해솔이는 강아지 바로 옆에 앉아 마치 감시하듯 그리고 동시에 보호하듯 보였다. 지연이 다가가자 해솔이는 가볍게 으르렁거리며 강아지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해솔아, 괜찮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아기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해솔이는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강아지에서 떨어지려 하지는 않았다. 엄마, 이 강아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해솔이가 데려온 것 같은데. 그녀의 말은 민수가 퇴근하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불렀다. 민수야, 좀 와봐. 지연이 남편을 불렀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민수가 거실에 들어서자 그도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족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해솔이가 창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찾았는지는 수수께끼였다. 강아지가 아직 너무 어려. 지연이 관찰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 누군가의 애완견 새끼일 수도 있어. 민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 찾고 있다면 돌려줘야 해. 하지만 해솔이의 태도는 완고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 핥아서 깨끗이 하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다. 아빠, 이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소연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해솔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강아지마저 빼앗기면 더 슬퍼할 거예요. 민수와 지연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강아지가 다른 누군가의 것일 수 있어 돌려줘야 한다고 느꼈지만 해솔이의 상태를 고려하면 강아지를 빼앗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우선 이 강아지가 건강한지 확인하자 민수가 제안했다. 그런 다음 주인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해솔이에게서 이 아이를 떼어놓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가족은 강아지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고 작은 스포이드로 먹였다. 해솔이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때때로 울음소리를 내며 마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신기하네. 지연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며 말했다. 해솔이가 마치 어미처럼 행동하고 있어. 종의 차이도 상관없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눈을 뜨자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솔이의 침대에는 또 다른 강아지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검은색과 갈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강아지와 같은 나이로 보였다. 또 해솔이가 데려온 거예요?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해솔이가 어딘가에서 강아지 무리를 발견하고 여기로 데려오려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적중했다. 그날 저녁 해솔이는 세 번째 강아지를 데려왔고 다음 날에는 네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섯 번째가 추가되었다.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5마리의 강아지는 모두 같은 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였고 아마도 저먼 셰퍼드의 순종이나 잡종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들은 매우 작고 아직 눈도 뜨지 못했지만 마침내 박 선생을 불러 진찰을 받자 강아지들은 출생 후 약 2주 정도로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이 강아지들은 어미개로부터 더 오랜 모유 수유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것 같네요. 박 선생이 말했다. 인공 우유와 적절한 관리로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해솔이가 이 강아지들을 데려온 걸까요? 지연이 물었다. 그리고 어미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양이의 모성 본능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해솔이는 자신의 새끼 고양이들을 잃은 상실감을 이 강아지들을 기름으로써 채우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미개에 관해선 어떤 이유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가족은 강아지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해솔이는 자신의 체온으로 강아지들을 따뜻하게 하고 핥아서 깨끗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마치 진짜 어미처럼 강아지들이 울면 즉시 달려가 그들을 진정시켰다. 소연은 특히 열심히 도왔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강아지들에게 우유를 주고 해솔이와 함께 그들을 돌보았다. 해솔아, 정말 대단해. 소연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진짜 엄마 같아. 해솔이는 그 말에 기쁜 듯 그르렁거렸다. 강아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하자 해솔이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강아지들이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너무 많이 돌면 코를 가볍게 눌러 주의를 주었다. 봐요. 해솔이가 강아지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강아지들도 해솔이를 어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해솔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꼬리를 쫓고 때로는 그녀 위에 올라타 놀기도 했다. 해솔이는 그런 그들을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녔고 마치 어미와 새끼들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이야. 어느 날 지연은 창가에서 해솔이와 5마리의 강아지가 낮잠 자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래, 민수는 동의했다. 자연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해. 하지만 이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민수 가족의 고양이 엄마와 강아지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화제가 되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이민수네 고양이가 5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에서 이웃들이 이민수 가족을 방문해 이 기이한 가족을 보고 싶어 했다. 소연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 이웃의 노부부, 심지어 지역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방문객이 되었다. 정말로 고양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 지연은 정중하게 대응하며 해솔이와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며 이 특이한 가족에 매료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연의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말했다. 자연의 모성애는 종을 초월하는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민수 가족이 이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강아지의 진짜 어미는 어디 있는 거죠? 이웃에 사는 정 씨가 물었다. 혹시 그 고양이가 어미에게서 강아지들을 훔쳐온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은 점차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이 저먼 셰퍼드임이 분명해지자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저먼 셰퍼드는 순종으로 피스한 견종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딘가에 브리더의 개가 도망쳐 나와 강아지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퍼졌다. 상황은 점차 긴장되어 갔다. 어느 날 이민수 가족에게 60대의 남성 윤 씨가 찾아왔다. 그는 민수에게 주장했다. 제 친구가 근처에서 저먼 셰퍼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개가 임신했는데 최근 강아지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들이 그의 것이 아닐까요? 민수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해솔이가 어디서 강아지들을 찾았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 친구분의 개의 강아지라면 당연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 씨는 불만스럽게 떠나고 마을에서 더 많은 소문을 퍼뜨렸다. 이민수네는 강아지들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그들은 순종 강아지를 훔쳐 이득을 취하려는 거야. 이런 소문들은 급속도로 퍼져 이민수 가족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어떤 부모는 딸이 소연과 놀지 못하게 했다. 슈퍼마켓에서 지연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최악이 된 것은 윤 씨가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이민수 씨. 2명의 경찰관이 이민수 가족을 방문했다. 강아지 건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경찰관들을 초대해 상황을 설명했다. 해솔이가 어떻게 강아지들을 데려왔는지, 그들이 강아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저희는 진짜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설명했다. 포스터를 붙이고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해솔이와 강아지들의 상태를 관찰했다. 강아지들은 건강해 보였고 해솔이 주변에서 활기차게 놀고 있었다. 학대나 부적절한 취급의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그러나 순종 강아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소유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다. 주변 지역의 브리더와 개 주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강아지들의 출처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적절하게 돌봐주세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겨졌다. 어떻게 될까? 지연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어깨를 떨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강아지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해. 그런데 해솔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은 눈물이 글썽이며 물었다. 강아지들을 빼앗기면 또 슬퍼할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은 강아지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싶으면서도 해솔이의 감정도 고려하고 싶었다. 강아지들과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해솔이는 분명히 그들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지연이 말했다.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해솔이의 마음을 지킬 방법이. 그때 그들은 결심했다. 진실을 직접 찾아내기로. 해솔이가 어디서 강아지들을 데려오는지 알아내야 했다. 내일부터 해솔이를 관찰하자, 민수가 가족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해솔이를 지켜보고 싶다고 부모에게 부탁한 것이다. 민수도 회사에 전화해 오전 휴가를 내고 지연과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기로 했다.
아침 식사 후 해솔이는 창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번 창밖을 보며 작게 울었다. 봐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솔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가족은 약간 거리를 두고 해솔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얼마 후 해솔이는 작은 창문을 통해 몸을 미끄러뜨려 밖으로 나갔다. 가자. 민수는 가족에게 신호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마. 해솔이가 알아차리면 돌아갈지도 몰라. 세 사람은 코트를 입고 조용히 해솔이의 뒤를 따랐다. 고양이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마을 외곽을 향해 걸었다. 해솔이는 때때로 멈춰 주변을 확인하고 다시 계속 나아갔다. 그들이 주택가를 벗어나자 해솔이는 황폐한 들판과 작은 숲 사이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 약 20분을 걸은 후 오래된 헛간이 보였다. 그 헛간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고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해솔이가 저기로 가고 있어. 지연이 가리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헛간 뒤에 숨었다. 해솔이는 망설임 없이 헛간 벽에 있는 작은 틈새로 들어갔다.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물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잠시 기다려보자. 해솔이가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해솔이는 나오지 않았다. 안을 봐야겠다. 민수는 결심했다. 싫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소연이 반박했다. 논쟁 끝에 가족은 함께 헛간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정면부는 녹슬어 있었지만 약간의 힘을 주자 열렸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았다. 해솔아!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헛간 안쪽에 오래된 건초 위에 해솔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개가 누워 있었다. 저건,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커다란 저먼 shepherd 어미였다. 그녀는 마르고 쇠약해 보였다. 어미개 주변에는 건초로 만든 간이 둥지가 있었고 해솔이는 어미개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고 있었다. 가족이 다가가자 어미는 약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아. 해솔이는 그들을 향해 울며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가엾어라. 지연이 말했다. 이개는 병들었거나 다친 것 같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영양실조야. 오랫동안 여기서 혼자 살았던 것 같아. 어미의 목줄에는 이름표가 없었지만 왼쪽 귀에 작은 문신이 있었다. 이건 브리더의 표시일 수도 있어. 민수가 말했다. 가족은 즉시 행동했다. 민수가 지역 수의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지연은 차를 가지러 갔으며 소연은 해솔이와 어미개 곁에 머물렀다. 괜찮아. 소연은 어미개에게 말했다. 도와줄게. 박 선생이 도착하자 어미의 상태를 신속히 진단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가벼운 폐렴입니다. 박 선생이 말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아지를 낳은 것 같네요. 아마도 자신의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는 조심스럽게 동물병원으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해솔이는 마지막까지 어미개 곁에 있으려 했고 차에 실려갈 때도 지켜보았다. 해솔이는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말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데려온 거예요. 어미가 약해져서 돌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지혜야. 지연은 감탄했다. 집에 돌아오자 강아지들은 해솔이를 둘러싸고 애타게 울었다. 해솔이는 그들을 한 마리씩 핥아 안심시켰다. 박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미의 문신을 조사한 결과 보고되었다. 이 개는 미소라는 이름으로 약 1년 전에 서울의 브리더에게서 도망친 저먼 shepherd입니다. 브리더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찾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강아지들은? 민수는 말을 찾았다. 법적으로는 야생개의 자식들입니다. 박 선생이 말했다. 어미개가 회복되면 적절한 가정에 입양될 것입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가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안심했지만 강아지들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특히 소연에게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해솔이는 강아지들의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소연이 항의했다. 그들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소연아, 민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해. 강아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다음 날 지역신문 기자가 이민수 가족을 찾아왔다. 이웃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다. 우리 해솔이 이야기를 써주신다고요? 소연은 흥분했다. 기자는 해솔이와 강아지들의 사진을 찍고 가족에게 인터뷰를 했다. 특히 해솔이가 어떻게 어미를 발견하고 강아지들을 구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말했다. 동물의 종을 초월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네요. 그 기사는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종을 초월한 모성애. 고양이 해솔이의 놀라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해솔이가 약해진 어미개를 위해 강아지들을 구출한 이야기가 자세히 쓰여 있었다. 이 기사는 또한 순식간에 지역을 넘어 퍼져 전국 뉴스에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해솔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수천 번 공유되었고 해솔이 이사랑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윤 씨를 포함해 이전에 이민수 가족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태도를 바꿨다. 마을 사람들은 어미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이민수 가족을 찾아왔다. 오해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강아지들을 걱정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 소동 속에서 가족은 여전히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강아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소의 치료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폐렴은 심각했고 영양실조가 회복을 더디게 했다. 박 선생은 매일 이민수 가족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강한 개예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강아지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흰 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해솔이 주변을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집 안에서 놀기 시작했다. 해솔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놀이가 너무 거칠어지면 가볍게 꾸짖기도 했다. 해솔이는 정말 좋은 엄마네. 지연이 관찰하며 말했다. 강아지들에게서도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강아지는 미노라 이름 지어졌고 항상 리더처럼 행동했다. 가장 작은 암컷은 하늘이라 불렸고 특히 해솔이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머지 3마리도 각각 별, 달, 구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소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강아지들과 놀고 해솔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들을 돌보았다. 가족 모두가 이 기이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복합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었다. 강아지들은 몇 주 안에 더 커질 것이다. 저먼 셰퍼드는 대형 견종으로 성견이 되면 5마리나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날 밤 소연이 부모에게 물었다. 강아지들을 포기해야 하나요? 민수와 지연은 어려운 표정을 교환했다. 솔직히 말하면 5마리 모두를 계속 키우기는 어려워. 민수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미소의 브리더인 정 씨가 이민수 가족을 찾아온 것이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 씨가 말했다. 미소가 살아있고 강아지까지 낳았다니 놀랍습니다. 정 씨는 약 1년 전 미소가 도망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둥 소리에 놀라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쳤어요. 몇 주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기를 멈추셨나요? 지연이 물었다. 정 씨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제 브리딩 사업은 소규모이고 그 해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미소를 찾기 위한 광고와 수색에 계속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가족은 그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 씨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듣고 제 결정을 후회합니다. 미소와 강아지들을 데려가 책임지고 키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연은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해솔이의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빼앗으면 안 돼요. 정 씨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 내 기분은 이해해. 하지만 저먼 셰퍼드는 특별한 견종이야. 적절한 훈련과 환경이 필요해. 논쟁은 오래 계속되었다. 민수와 지연은 개 전문가인 정 씨의 의견과 해솔이와 강아지들의 특별한 유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박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미소의 상태가 안정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졌다. 어미 미소가 회복되면 강아지들과는 어떻게 지낼까? 해솔이를 받아들일까? 한번 미소와 해솔이를 만나게 해봅시다. 박 선생이 제안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해솔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정 씨도 동행했다. 박 선생은 미소를 처치실로 데려왔다. 미소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해솔이가 캐리어에서 나오자 조심스럽게 미소에게 다가갔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두 동물이 적대적이라면, 하지만 놀랍게도 미소는 해솔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해솔이가 다가가자 미소는 부드럽게 코로 고양이를 맞이했다. 해솔이는 경계하지 않고 미소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군요. 정 씨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군요. 물론이죠. 소연이 자신 있게 말했다. 해솔이가 계속 미소를 간호해 왔으니까요. 이 만남을 보며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미소와 해솔이 그리고 강아지들을 떼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정 씨, 민수가 생각해냈다. 당신의 경험과 우리 가족의 사랑을 결합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 씨는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 중 한두 마리를 데려가고